오늘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오늘 시장의 어떤 포인트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오늘 시장의 포인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시장의 포인트가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의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코스피가 0.28% 올라갔어요. 코스닥이 0.52% 올라갔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뭐 저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이거 봐보세요. 이 상승을 거의 못했어요. 이게 봐볼까요? 코스피가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 이쪽 여기 2021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락했죠. 근데 상승한 게 보시게 되면 3분의 1 정도만 상승해줬어요. 이게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되게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영역이 있어요. 여기 3등분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지금 3분의 1만 올라온 거잖아요. 뭐 대략. 3분의 1을 약간 넘긴 하겠지만 3분의 2, 뭐 하여튼간 거의 뭐 3분의 1 정도 올라온 거죠. 요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코스피는. 그쵸? 네, 코스피는 거의 안 올라왔습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코스피가 현실인 것 같아. 여러분들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네, 주식을 좀 그래도 약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최근에 주식을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긴 하겠지만 주식을 나름대로 한 5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은 거래대금이라든지 시장의 안정성의 관점으로 본다면 코스피를 좀 더 쳐주잖아요. 그쵸? 거래대금도 코스피가 더 거래대금이 많고. 근데 거래대금이 요새는 코스닥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상승률도 다르죠. 이게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뭐 반 이상도 안 올라왔잖아요. 그쵸? 거의 뭐 3분의 1 정도? 아니면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5분의 2 정도? 5분의 2 정도만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쵸? 근데, 이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봐보세요. 전고점 대비, 여기가, 똑같이 8월 6일쯤, 전고점 대비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이 정도나 올랐어요. 거의 반 이상이 올라온 거죠. 코스피하고 다르게 코스닥이 많이 올라온 거죠. 뭐 대략 얘기하면 3분의 2까지 올라왔습니다. 좀 너무 특이하지 않나요? 네, 코스닥이 3분의 2 정도가 올라왔어요. 코스피는 5분의 2라고 보게 된다면은 네, 코스닥은 3분의 2가 상승해 줬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뭐 주식을 그래도 최소 못해도 5년 이상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나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나요? 뭐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시장의 그 거래소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너무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코스피는 거의 안 올라갔어요. 5분의 2밖에 안 올라갔어요. 근데 코스닥이 지금 3분의 2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랜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대금조차도 코스피가 훨씬 많지 코스닥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대금을 봐봐요. 오늘만 거래대금이 코스닥에 거래대금이 11조 8천억이 들어왔잖아요. 거래가 됐잖아요. 코스피를 볼까요? 코스피는 9조에 9조. 코스피의 거래대금은 9조고요. 네,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11조가 넘어요. 뭔가 시장이 뭔가 특이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스피가 왜 더 선호하는 네, 거래소 시장이죠? 아무래도 안정성이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크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코스피에 대해서 더 선호하잖아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거래대금만 보게 되면 코스피가 훨씬 거래대금이 많죠.
근데 희한하게 지금은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훨씬 많고 반등도 코스닥으로 몰렸고, 그리고 코스닥이라는 영역은 약간 벤처기업의 영역이 있고 테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뭐랄까요, 안정된 기업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적주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주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하고 있고, 그런 실적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운영되는 회사들은 대부분 코스피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라는 회사 쪽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실적에 의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약간 도박성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뭐 오늘 뭐 다시금 맥신 관련된 종목이 폭락하고 다시 초전도체 쪽에 다시 반등하고, 한때는 에코프로가 막 올라가고 너무 크게 올라가고 말도 안 되는 상태까지 급상승하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승률이 막 나오고. 지금 이 시장은 되게 위험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안 올라갔잖아. 지수 자체가 5분의 2?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상승 안 했잖아요. 코스피가 뭐가 올라갔어요? 고점 대비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근데 코스닥이 3분의 2 정도가 올라갔어요. 주식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거래대금 자체도 코스닥이 훨씬 많아요. 제가 주식 인생 하면서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 코스피보다 이렇게 많은 건 전 처음 보네요. 아니, 결국에는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많이, 위험하다는 경고 사인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되게 위험하고 도박적이고,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한다면. 이런 시장. 코스피가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에. 아, 진짜 위험하네요. 진짜 위험한. 나라의 경제도 좀 엄청나게 위험한 거 아시겠지만, 이 주식시장의 이 시장도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하냐면은, 앞으로 발생할 문제가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앞으로 폭락장이 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을 해내야 되잖아요. 앞으로 폭락장이 오게 된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금 시장 자체도 되게 불안정한 시장이고 되게 위험한 시장인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에 대한 뭐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 경제만 디플레이션은 아닌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봅시다.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했다시피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뭐 아침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제가 코스피 고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면서 주가가 계속 빠졌죠. 제가 오늘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냐면, 이때 제가 전세계 최초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해드렸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여기까지 폭락하고 나서, 지수가 여기까지 폭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떠들어댔죠. 저는 지금이 이 지점이라고 봅니다. 현재, 예전에 코스피가 이렇게 빠지고 나서 제가 반등 온다고 얘기해드렸고, 그래서 비파동이라고 얘기드렸죠. 비파동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요. 지금은 약간 이른 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세계 최초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코스피 고점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얘기하고 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단 5일 만에 지수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할게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게요. 디스인플레이션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디플레이션이 나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왜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지금 채권금리 올라가죠. 실질금리 올라가죠. 물가는 나름대로 그래도 물가는 둔화되는 모양새가 있죠. 이게 전형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의 패턴 아닙니까? 수요도 증가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시장을 볼까요? 우리나라 지금 시장의 그 거래대금 보시고 거래량도 봐보세요. 거래량이 올라가요? 잘 봐보세요. 이게 지금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의 거래량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예, 보이십니까? 코스피를 보세요. 코스피. 거래량이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근데 지수는 올라갔죠. 결국은 빠졌죠.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시장을 외면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오늘 올라온 거래대금도 여기서 살짝 올라왔잖아요. 오늘 봐보세요. 거래량도 빠지고 있는 상태고 거래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빠졌잖아요. 최근에 다 빠진 거잖아. 거래량도 계속 다 빠지잖아. 이게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죠. 근데 코스닥을 보게 되면 약간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코스닥도 거래량은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보시게 되면 네, 거래량이 줄어든 건 맞죠. 지금 줄어든 건 맞잖아요.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저것이 정상적일까요?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지수가 올라갔다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네, 비정상적인 거죠. 지금은 그냥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요거 반등 주는 것 뿐인 거잖아요. 제가 언제 이렇게 빠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뭐 헤드앤 숄더형 패턴 아니면은 지금 이 자리겠죠. 헤드앤 숄더형 패턴 아니면은 여기서 박스권 패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빠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기에 지금이 그 시점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 채권금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채권금리 끊임없이 올라가잖아요. 오늘 채권금리가 4.3% 넘었죠. 근데 물가는 둔화되고 있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죠. 전형적인 뭐예요? 전형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이잖아요.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어요. 디스인플레이션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네, 디스인플레이션 되면 뭐가 나와요? 디스인플레이션 다음에는 디플레이션 나오잖아요. 드디어 경기 침체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그널. 하지만 저는 좀 빨리 말씀드렸어요. 이게 당장 문제가 발생할지는 않을 거예요. 당장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겠지만은 준비는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제가 보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올해 12월 달에서 내년 1월 달? 올 11월 달에서 내년 1월 달 사이? 그때 한번 문제가 발생될 것 같긴 합니다. 그때 두 가지의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한 가지는 TR, 터미널 레이트, 마지막 금리 인상. 그걸 먼저 보시고, 두 번째로는 유가가 70달러를 깨냐 안 깨냐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만 보시게 되면 경제가 어떻게 지금 이동되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로 접어들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스태그플레이션을 알아야 되고 왜 디스인플레이션을 알아야 되고 디플레이션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거는 기본적인 사이클이에요.
경제의 기본 사이클이라고. 기본만 알고 있으면은 지금은 뭐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됐어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무역 수지 흑자 전환도 뭐죠? 수입이 감소하면서 흑자 전환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8월 달에 무역 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이 감소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디스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불황형 시장으로 봐야죠. 불황형 시장. 그리고 최근에 뭐 2차전지 반도체도 거의 안 올라갔어요. 최근에 2차전지만 올라갔죠. 2차전지도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일부 종목만 올라갔지. 특이 종목만 올라갔지. 2차전지가 쭉 다 같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몇몇 종목들만 올라갔지. 그래서 쏠림 현상이 발생한 거죠. 거기다 포커싱도 들었죠. 그쪽만 돈이 쏠린 것 뿐인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불황형이라는 거죠. 불황형.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후쿠시마 저거 있죠? 일본의 그 오늘 테마주가 저거였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24일날 방류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NHK 후쿠시마 오염수 이르면 24일 방류. 일본의 기시다.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오늘 올라간 게 뭐였죠? 음식료 올라갔죠. 소금 관련 종목 육류, 수산업, 양돈, 비료, 사료, 곡물, 일부 수처리, 물관리 관련주 올라갔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 시장이 어떻게 간다고 했죠? 2차 전지에서 소비 섹터로 갈 거고 소비 섹터에서 바이오 쪽으로 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소비 섹터로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또 오늘 또 화장품 일부 종목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움직이는 거는 뭐 맥신이라든지 초전도체 이런 뭐 희귀금속 이런 테마성 종목만 움직이잖아요. 2차 전지도 몇 개 종목만 움직이고 그것도 쏠림 현상으로 움직이잖아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쏠림 현상으로 뭐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은 다 쏠림 현상이에요. 특정 종목으로만 옮기고 있어요. 이런 시장이라는 거죠. 이런 시장은 되게 위험한 시장인 거죠. 우리나라 경제 자체도 위험하지만 시장 자체도 위험하고 그것도 코스닥이 올라가고 코스피는 올라가지 못했고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더 커. 난 제가 주식 인생하면서 이런 거 처음 보네 진짜.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더 큰 걸 처음 보네 진짜. 네, 이런 시장은 처음 봅니다. 처음 경험한다. 완전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주시장이 되게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거기다 또 경제도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접어든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는 디플레이션이니까 뭐 일반적인 사이클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디스인플레이션을 간다면 결국에는 폭락장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디플레이션은 가버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제 시그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폭락장을 이야기했고 폭락장이란 영역은 뭐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9월 위기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저는 저도 처음에는 9월 위기설에 대해서 좀 이야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니까 전 9월 달의 위기설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냥 위기는 올 11월 달부터 내년 1월 달 사이 그 사이에 폭락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포토 종목 투자구 운영 관련된 자료들도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죠.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판에 포트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종목 개수 했죠. 주식 투자 현금 비중 요거에 관련된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걸 알아야 하느냐. 이런 걸 알아야지 우리가 투자를 올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알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모르면 투자를 올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쫓아가는 투자만 할 수 있는 거지. 뭐 오늘 뭐 음식료 올라갔으면 또 음식료 또 쫓아가겠지. 또 오늘 또 뭐 맥신 관련된 종목 폭락하고 그 다음에 맥신 관련된 종목 폭락하고 초전도태 쪽 반등했으니까 또 초전도태 쪽 올라니까 또 그거 쫓아가겠지. 쫓아가가는 매매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주식 하루 이틀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자. 뭐 미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으니까 요 정도 이야기하면 뭐 시장의 흐름과 경제 흐름, 주식 투자의 흐름 다 아시겠죠? 이 정도 얘기해야 되는데 뭐 이해를 못 하시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거야 뭐 그분들의 인생이죠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뭐 챙기지 못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본인의 이 정도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자료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매번 계속 커뮤니티 게시판에다 올려드렸는데 뭐 이해를 못 하시면 너무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하튼간에 네 여기까지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을 볼게요. 네. 시장에 대해서 이 정도 충분히 얘기했으면 뭐 이해하실 분들만 이해하세요. 네.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